자, 이번 시간에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결합증권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장도 우리 파생상품처럼 확장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융지식,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지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선정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우리 파생결합증권은요, 파생상품하고요, 증권, 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결합, 파생 플러스 증권이라고 해서 파생결합 증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일단 파생상품하고 비슷한 점이 이제 기초자산이 있어요.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변동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지급해하거나 회수되는 금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파생상품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또 증권 파생상품하고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 플러스 증권의 형태가 바로 파생결합증권인데, 자, 그러면 파생상품하고 같은 점은 무엇이고, 자, 파생상품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며, 또 이러한 상품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금융 투자 상품, 앞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자, 비금융 투자 상품하고 투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그 원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비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손실이 원금을 초과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했고요. 증권은 원본 이하의 손실 가능성을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파생 결합 증권은 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은 파생 상품하고 비슷합니다만 본질은 증권이기 때문에 그 손실 금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파생결합증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권에는 채무증권, 그러면 채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분증권 그러면 주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증권, 자,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파생결합증권도 증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상으로 이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의 금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의 행태는 마치 파생상품하고 유사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파생상품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어떤 본질은 증권의 형태를 띠는 게 바로 파생결합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요, 자, 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자, 투자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건 주로 증권회사겠죠. 그죠?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자는 주로 증권회사일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우리 일반적인 파생상품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지만 파생상품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매수할 수도 있지만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매도한다는 건 결국 발행한다는 소리인데요. 자, 그럼 파생상품은 증권회사가 아니어도 일반 투자자라 하더라도 파생상품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이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 주체가 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돼 있다. 이것도 일반 파생상품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지닌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최대 손실 가능 규모가 투자 원금으로 한정이 된다는 점이 파생결합증권의 파생상품하고는 다른 점이다. 조금 어렵지만, 왜냐면 파생상품이 어려우니까 파생상품 플러스 증권을 합친 파생결합증권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파생상품을 좀 이해를 해야 파생결합증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파생상품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면 이런 파생결합증권 시장도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생상품 자체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종의 파생의 파생인 거죠. 그죠? 파생 상품을 조금 변형한 증권이 바로 파생 결합증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배울 파생 결합증권은 4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영어로는 ELW라고 합니다. ELW. 두 번째가 이제 ELS. 뭐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보실 텐데, 자, 한국말로는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가 DLS는 한국말로는 기타 파생 결합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ETN이라고 해서 상장지수증권. 요 4가지가 지금 설명드린 파생 결합증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ELW, ELS, DLS, ETN 요 4가지의 공통점은 그 파생 상품처럼 어떤 기초자산을 연계를 하되, 또 다른 점은 손실 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는 어쨌든 증권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 그 ELS나 또 DLS에다가 자, ELB나 DLB라고 해서 주가 연계 사채나 또는 기타 파생 결합 사채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실무적으로 아무리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의 시간에서는 ELB랑 DLB는 파생 결합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요. 지금 막 설명드린 요 4가지 상품, ELW, ELS, DLS, ETN 요 4가지 상품을 위주로 설명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상품이 ELW, 자, 주식 워런트 증권인데요. 자, 말 그대로 워런트랑 좀 비슷해요. 워런트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신주인수권이죠. 그래서 신주인수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나 또는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이 주식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변하거나 또는 주가지수가 변동함에 따라서, 자, 대신에 이제 그걸 매수할 수 있으면 콜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할 수 있으면 풋이어서, 자, 콜옵션이나 풋옵션처럼 주가가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콜옵션이고, 주가가 내리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풋옵션이라면, 마찬가지로 ELW도 콜 ELW가 있고 풋 ELW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그 옵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요 워런트랑 비슷하지만 워런트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워런트, 신주인수권은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항상. 그럼 투자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ELW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증권회사, 그죠? 투자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인이 그 주권 발행, 여기서 주권 발행이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누구겠어요? 그죠? 그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ELW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게 아니고 증권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워런트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것이다. 이게 워런트랑 ELW랑 좀 다른 점이고요. 대신에 삼성전자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있다면 삼성전자의 ELW하고 다른 점이, 삼성전자의 콜옵션이나 풋옵션은 파생상품이고요.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그게 콜 ELW건 풋 ELW건 간에 그 옵션하고 다른 점은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랑 유사한 점은 손익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손익구조 등이 주식 옵션이나 주가지수 옵션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파생 결합증권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을 알아야 파생 결합증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옵션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은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는데, 옵션을 매도한다는 게 바로 발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옵션을 발행하게 되면 그때 손실이 원본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LW는 옵션을 매수 포지션만 하는 걸로
증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콜옵션이건 풋옵션이건 간에 매수 포지션만 취하게 되면 그때 입은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옵션은 발행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ELW는 매수만 하는 것이고 발행자는 증권회사만 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는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ELW를 사서 내가 100만 원치 ELW를 샀다. 근데 손실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손실이 투자 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이상이 아니고 초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내 ELW랑 장내 주식 옵션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법적으로 ELW는 증권이죠. 파생 결합 증권이고요. 옵션은 파생 상품입니다. 자, ELW는 발행 주체가 투자 매매업자만 가능합니다만 옵션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 매도자는 불특정 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ELW는 증권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옵션은 파생상품이니까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결제 이행을 보증을 해줍니다만 ELW는 발행자의 실형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증권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ELW 투자한 회사도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자를 증권회사,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보완 장치라고 해서 자, 이런 ELW가 거래가 잘 안 되는 걸 대비해서 유동성 공급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만 옵션은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ELW는 투자자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만 가능하고 매도, 다시 말하면 발행 포지션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옵션은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고 요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ELW랑 옵션의 차이점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주체 간의 자금의 융통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올바른 금융지식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화로 배우는 알기 쉬운 금융지식 100가지는 어려운 금융지식을 만화로 재미있게 배워보는 강의입니다. 1차 시 금융제도, 2차 시 금융기관, 3차 시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4차 시 단기금융시장, 5차 시 채권, 6차 시 주식, 7차 시 주식시장, 8차 시 주가지수, 9차 시 금융투자업자, 10차 시 선물, 11차 시 옵션, 12차 시 파생결합증권, 13차 시 펀드, 14차 시 보험, 15차 시 환율, 16차 시 금융상품과 세금. 자, 이제 만화와 강의로 만나볼까요? 유료 동영상 강의는 이패스코리아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